오늘은 쿠팡 물류센터 일당을 계산기에 올립니다. 채용 공고에 이런 문구가 붙습니다. 3일 일하고 48만원, 하루 16만원처럼 보이죠? 결론부터 두 개 드립니다. 첫째, 쿠팡 물류센터의 기본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과 같은 1,320원입니다. 광고에 적힌 큰 숫자는 시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야간 가산과 근무 일수를 곱해서 나온 값이에요. 둘째, 집에서 나선 시간부터 집에 돌아온 시간까지로 나누면 그 시급은 이 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통장에 찍히기 전에 빠지는 항목이 몇 개인지 지금부터 깝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일을 몇 명이나 하는지부터 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하나만 놓고 봐도 채용 공고가 상시로 100건 이상 열려 있어요. 물류센터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 센터마다 주간조와 심야조를 따로 뽑기 때문입니다. 진입 장벽이 없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계속 빠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계산하는 건 특정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이 구조에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산수입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이에요. 고시 번호는 2025년 47호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이에요. 이 숫자를 기억해두세요. 오늘 나오는 모든 금액은 이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로 읽으면 됩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물류센터 기본시급은 1,32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아요. 상하차를 하는 허브는 조금 높아서 1,780원 안팎으로 붙습니다. 최저임금보다 4.5% 정도 위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시급이 높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진입장벽이 없는 일자리예요.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도 경력도 안 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인 이유가 그겁니다.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는 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는 건 그 일이 시장에서 대체 가능하다는 신호예요.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올라가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허브의 1,780원은 상하차라는 신체 부담에 대한 값입니다. 4.5% 시간당 460원이에요. 8시간이면 3,680원 차이입니다. 몸을 더 쓰는 값이 하루 3,000원대라는 걸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건 다릅니다.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인데 공고에는 왜 큰 숫자가 붙을까요? 두 가지가 곱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야간 가산이에요. 근로기준법 56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게 합니다. 물류센터 심야조가 이 시간대에 걸쳐 있어요. 시급 1,320원에 가산 5,160원이 붙으면 15,480원이 됩니다. 8시간이면 12만 3,840원이에요. 다른 하나는 일수입니다. 3일이면 곱하기 3이죠. 12만 3,840원에 3을 곱하면 37만 1,520원. 여기에 주휴수당이 붙으면 48만원 근처가 나옵니다. 광고 문구는 거짓이 아니에요. 다만 그 숫자는 시급이 아니라 조건이 다 맞았을 때의 합계입니다. 주휴수당부터 봅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을 주게 합니다. 시급 1,320원에 8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적지 않죠. 문제는 조건입니다. 쿠팡은 2025년부터 전 센터에서 주 5일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바꿨어요. 하루 이틀 골라서 나가는 방식으로는 이 금액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공고의 큰 숫자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간극입니다. 공고는 주 5일을 채운 사람의 숫자를 보여주고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 다수는 원하는 날만 골라 나갑니다. 야간 가산도 조건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만 붙어요. 주간조는 이 가산이 없습니다. 주간 8시간이면 1,320원 곱하기 8, 82,560원이에요. 심야조 12만 3,840원과 41,28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8시간인데 4만원이 갈려요. 공고에 붙는 큰 숫자는 대부분 심야조 기준입니다. 카운터에 12만 3,840원을 올려두겠습니다. 심야조 8시간, 야간 가산까지 다 받은 하루치예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갑니다. 지금부터 빼는 항목은 전부 실제로 빠지는 것들이고 공고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가장 큰 칼질은 세금이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물류센터는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요. 체험기들을 보면 셔틀 정류장에 출발 10분에서 15분 전에 도착해야 하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퇴근에만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이건 사례 기준이라 센터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같아요. 이동시간은 무급입니다. 8시간 일하고 왕복 3시간을 쓰면 집을 나선 순간부터 돌아온 순간까지 11시간이에요. 12만 3,840원을 1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1,258원입니다. 야간 가산까지 다 받았는데 구속시간 기준시급은 11,000원대로 내려앉아요. 최저임금 1,320원보다 900원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물류센터는 첫 출근 때 안전교육을 합니다. 이 시간은 유급 근무 시간이 들어갑니다. 무급이 아니에요. 이건 공고에 잘 안 적혀 있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항목이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셔틀 이동 시간은 유급이 아닙니다. 같은 일하러 가는 시간인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요. 이 경계가 오늘 계산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공제입니다. 일용직도 일정 일수를 넘기면 4대 보험 대상이 됩니다.
사례들을 보면 한 달에 8회째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8회째에 6만원 안팎, 9회째에 2, 3만원, 열흘째부터는 지급액의 10% 정도가 빠지는 식입니다.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본인 명세서로 확인해야 해요. 다만 구조는 분명합니다. 많이 나갈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5일을 채워야 하는데 주 5일을 채우면 4대 보험 공제 구간에 들어가요. 두 조건이 서로를 상쇄합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12만원이 커 보입니다. 월 단위로 뒤집어보죠. 심야조로 주 5일, 한 달에 20하루를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12만 3,840원 곱하기 21하면 260만원 돼요. 여기에 주휴수당이 붙고 4대 보험이 빠집니다. 대략 260만원 안팎에서 움직여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과 비교하면 40만원 정도 위입니다. 야간에 20하루를 일해서 얻는 차이가 그겁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간 근무 기준이에요. 심야조는 야간 가산이 붙은 값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맞추려면 야간 가산을 빼야 해요. 12만 3,840원에서 가산분 4만 1,280원을 빼면 8만 2,560원, 21를 곱하면 173만원대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시간 29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일용직은 그 조건을 못 채우면 그 부분이 안 붙기 때문입니다. 야간 가산이 이 구멍을 메우고 있는 구조예요. 숫자의 바닥이 되는 자료를 화면에 띄웁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에서 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만 320원, 월 환산액 215만 6,880원, 209시간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표 하나면 오늘 계산의 기준선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 가산은 근로기준법 56조, 주휴수당은 55조예요. 법에 적혀있는 것들이라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제가 계산을 크게 잡은 건 아닌지 반대로 검산해보죠. 구속시간을 왕복 3시간이 아니라 1시간으로 줄여보겠습니다. 8시간에 1시간이면 구속 9시간이에요. 12만 3,840원을 9으로 나누면 13,706원입니다. 최저임금만 320원보다 3,400원 가까이 높아요. 반대로 왕복을 4시간으로 늘리면 구속 12시간, 시급만 320원입니다. 정확히 최저임금과 같아져요. 즉 왕복 4시간을 넘는 순간 야간 가산까지 다 바꿔도 이게 오늘 계산의 손익분기점이에요. 큰 수로 가도 한 사람 기준으로 내려와도 같은 지점이 나옵니다. 가정을 하나씩 흔들어 봅니다. 첫째, 심야가 아니라 주간이면 어떻게 되나? 82,560원을 구속 11시간으로 나누면 7,500원입니다. 최저임금 아래예요. 주간조는 구속시간을 반드시 짧게 잡아야 계산이 섭니다. 둘째, 주 5일을 채워 주휴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루치 8만 2,560원이 주당 더 붙으니 주 5일 기준으로 하루당만 6,512원이 얹힙니다. 12만 3,840원이 14만 352원이 돼요. 구속 11시간으로 나누면 12,760원입니다. 셋째, 4대 보험 10%가 빠지면 11,484원으로 내려가요. 결국 어느 가정을 넣어도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입니다.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 일이 나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센터가 집에서 가까운 경우입니다. 구속시간 칼질이 가장 컸는데 셔틀 이동이 30분이면 이 칼질이 거의 사라집니다. 8시간의 이동 1시간이면 구속 9시간, 시급만 3,760원이에요. 둘째, 원하는 날만 골라 나가는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못 받지만 4대 보험 공제도 안 들어가요. 다른 일과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조가 맞습니다. 셋째,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예요. 면접도 없고 경력도 안 보고 지원해서 확정되면 그 주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다른 일자리에 없어요. 정리하면 이 일이 맞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센터가 왕복 1시간 안에 있고 심야조를 뛸 수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 이 세 개가 겹치면 시급 13,000원대 일자리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성향이면 오래 못 버팁니다. 왕복 3시간을 셔틀에서 보내야 하고 주간조만 가능하고 이걸 주력소득으로 삼으려는 경우예요. 그때는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몸만 상합니다. 나가기 전에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그 센터가 주간인지 심야인지. 야간, 가산 4만원이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셔틀 출발지에서 집까지 몇 분인지. 이게 구속시간을 결정하고 실제 시급을 결정합니다. 셋째, 이번 달에 며칠째 나가는지. 8회를 넘기면 공제가 시작돼요. 이 3개를 모르고 공고의 큰 숫자만 보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명세서를 받으면 야간 가산이 실제로 붙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시간만큼 50%가 더 계산돼 있어야 합니다. 이건 회사 재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56조가 정한 의무예요. 안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의 카운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죠. 기본 시급만 320원, 2026년 최저임금과 동일. 심야 8시간 12만 3,840원, 왕복 3시간을 넣은 구속시간 기준 시급만 1,258원. 야간 가산을 빼고 월로 환산하면 173만원대로 최저임금. 쿠팡 물류센터는 시급이 높은 일이 아니라 진입이 빠른 일입니다. 공고의 큰 숫자는 시급이 아니라 조건이 다 맞았을 때의 합계고요.
오늘 그 조건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출처는 전부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